경기도 외곽 팔고 서울 이거랑 맞아요, 똑같네요. 맞아요. 네,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경기가 네. 뭐 이번 역병이 돌아서 막 이런 것도 있고 맞아요. 조금 많이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미술시장 이 사이클? 경기 순환주기라고 해야 될까요? 네. 어느 정도의 위치라고 보세요? 아, 지금요? 네. 경제 흐름에 따라서 미술에도 경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시장이 미국 시장, 유럽 시장, 일본, 한국, 이게 주식도 시장이 나눠져 있지만 세계 경기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미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미술도 미국 미술 시장의 경기가 있고, 한국의 미술 시장의 경기가 있고, 일본의 경기가 있고, 뭐 파리의 경기가 있고. 근데 전 세계적인 미술 경기 흐름은 있단 말이에요. 이 역병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역병이 돌기 전까지 이제 올라오고 있다. 호황기 또 오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런 거 있죠. 이제 혹자가 이제 부동산으로 비유를 하면 강남 집값은 지금이 제일 싸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사실은 미술 시장에도 있긴 있어요. 미술 시장의 저점은 지금이다. 라는 얘기가 한국 미술 시장엔 있어요. 왜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미술 시장의 규모가 70조 원이라고 하거든요. 많은 전문가분들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한국 경제 사이즈에 비해서 한국 미술 시장은 되게 작아요. 그래서 사실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공간이 있는 거죠. 한국 미술 시장에는. 그래서 미술 작품 지금 사면 좋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사실 오히려 막 경기가 안 좋아질수록 좀 좋은 작품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맞아요. 그건 정말 경기가 안 좋아졌을 때 얘기고 네. 경기가 좀 안 좋아지기 시작한다 할 때는 좋은 작품이 똘똘한 아이니까 이거는 안 팔려고 하고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좀 떨어지는 좀 질이 좀 낮거나 원화 말고 좀 파나 뭐 드로잉 뭐 이런 것들을 처분을 많이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경기도 외곽 팔고 서울 이거랑 맞아요, 똑같네요. 맞아요. 네,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거랑 비슷하고 보시면 돼요. 똑같네요. 네, 똑같아요. 투자가. 그래서 저는 부동산 시장도 저도 뭐 좋아하지만 부동산 시장이랑 미술 시장이랑 비슷한 게 많은 것 같아요. 결국에는 어떤 투자자들은 그러잖아요. 똘똘한 한 채를 잡아야 된다. 네. 근데 미술에서도 어떤 분들은 정말 그냥 돈 다 이렇게 갈아타기 해가지고 정말 똘똘한 거 하나 갖고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또 어떤 분들은 갭 투자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돌리면 된다라고 부동산에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미술 시장에도 컬렉터마다 투자 성향과 그런 철학이 다 다른 것 같아요. 나는 강남 이거 항상 수십억을 그냥 한 작품에 네, 그런 분들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왜냐면 그게 그냥 현금이니까, 그게 채권이니까, 채권처럼 생각하니까 미술 작품 중에서 그런 것들은. 몇 백만 원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몇 천만 원 이렇게 이제 넘어가면 작품이 훼손되거나 그쵸. 찢어지거나 뭐 이런 아, 벌레가 또 있더라고. 액자에서 나오는 벌레 이런 네, 것도 네, 맞아요.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맞아요. 거는 어떻게 좀 케어를 해야 됩니까? 보험? 이런 게 있습니까? 보험도 있어요. 보험도 있는데 사실은 일반적이진 않고 네. 억 단위는 당연히 보험이 있고요. 우리 수준에서 일반. 뭐 일반 사람들 수준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액자를 잘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액자를 잘해서 사실 그림이 손상되는 거는 그 물리적인 충격, 뭐 지진 나고 불 나고 이런 물리적으로 막 난리 나잖아요. 그런 거 조심하는 거 외에는 습도, 그다음에 온도, 그다음에 햇볕 이 정도인 것 같은데 그래서 막 직사광선이 비치는 거실에 뭐 유화 작품을 아크릴 없이 걸어둔다? 저는 진짜 비추해요. 그렇죠. 네. 근데 또 작품이 은근히 작가님들이 그리신 전문적인 작가님들이 하신 작품은 완성도가 높아서 처리가 좀 돼 있긴 해요. 그래도 액자를 굉장히 잘하는 표구사에서 하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게 또 너무 붙어도 안 되고 맞아요. 너무 떨어져도 안 되고. 네. 이게 너무 붙어버리면은 이렇게 온도 차이에 따라서 습기가 차게 되면 그림의 시트지에 바로 손상이 가기 때문에 그런 걸 조심하셔야 되는데 제대로 된 한 10년, 20년 한 자리에 있었다. 어떤 표구사가. 거기는 제대로 된 데거든요. 그리고 갤러리스트나 경매사 분들한테 추천을 꼭 받으시면 네, 물어보시면 돼요. 이거 표구사 좀 소개해달라 하시면 되고. 따끈따끈한 시간인데요. 네. 네, 여기 지금 팀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아주 잘 팔리고 있다고 하는데 네. 책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본업이 변호사다 보니까 네. 그런데 제 주변에서 제가 그림을 워낙 오래전부터 좋아하니까 주변에서 어떻게 하면 아트테크를 할 수 있냐 그림 추천을 해달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았고 왜 너 좋은 거 너 혼자 하니 왜 너 혼자만 했어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 이 책은 제 친구들 그리고 제 지인들을 위해서 쓴 책이에요. 같이 그래 컬렉팅 하자. 왜냐면은
너무 많이 물어보니까 설명하기가 너무 길고 설명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서 한번 내가 정리를 해서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한테 선물해서 같이 이 좋은 걸 나누자 하는 마음으로 쓴 책이어서 how to가 많아요. 그림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미술 시장에 진입을 해야 되고 최소한으로 미술 시장에서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하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사고 어떻게 보관하고 그다음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 그리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 전반적으로 이 컬렉팅을 하면서 좀 장기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내가 컬렉팅을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변호사다 보니까 이제 미술계 인사분들은 저한테 세금 문제를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 근데 제가 좀 서치를 해보니까 이 미술 거래와 관련된 세금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책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록편에 조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 어떤 책보다 디테일하게 썼어요. 제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아, 네.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썼어요. 아트테크에 관해서 A부터 Z까지 그렇게 딥하진 않아도 딥한가요? 모르겠어요. 딥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입문서 같은 느낌으로 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내 책이 짱이다. 그럼요. 아니, 짱이라기보다는 네. 아트테크에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은데 실수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사실은. 사실 그게 되게 중요해요. 요즘 너무 돈 날리는 게 그것만 요즘, 피해도 요즘 너무 이렇게 돈을 날리시는 분들이 많고 제 주변에도 제가 그림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나도 관심 있어 볼래 하고 저한테 묻지 않고 덜컥 제 주변에 사고 치는 거예요? 사고 치고 오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왜 나한테 안 물어봤냐. 아, 사지 말라 그랬지 않냐. 말리지 않았냐. 근데 또 말리는 거 잘 안 들어요. 아트 쪽에서는 또 자기가 꽂히면 이걸 좀 읽어보시고 최종적인 선택을 해서 소중한 자산을 좀 잘 지키고 불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네. 책을 읽으면서 되게 매력 있다라고 느낀 거는 부동산은 막 땀 나고 막 가면 또 막 중개인 또 가서 저기요 하면서 또 막 또 보면 또 어디는 또 가라 그러고 또 막 이러거든요. 진짜요? 막. 가라 그래요? 네. 맞아. 이렇게 하다 보면 바쁘다고 가라 그러고 막 이러거든요. 네. 땀 삐직삐직 내면서 막 돌아다녔거든요. 막 열심히. 맞아요. 그래도 이제 하나 살까 말까 한데 요건 일단 뭔가 좀 이러고 가도 될 것 같고. 네, 충분하죠. 이러고 딱 가면은 그렇죠. 멋있으시죠? 괜히 이제 딱 보면서 살 돈은 없지만 이렇게 탁 보고 하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그게 아트테크가 참 좋은 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작품을 삼으로써 그 작가한테 수익이 바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작가를 후원하는 또 긍정적인 영향이 생기거든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작품 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이자 원동력이 저는 컬렉터라고 생각을 해요. 또 한 의미에서는 제 교양과 제 안목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사실 안목이라는 게 이게 수치화만 안 될 뿐이지 있는 것 같아요. 안목이 높은 사람과 낮은 안목을 가진 사람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제 자기 개발도 되는 것 같아요. 꼭 돈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삶의 태도도 조금 신중함을 더 성장시킬 수도 있고. 나는 사실은 굉장히 팔랑귀고 굉장히 충동적인 사람인데 내가 이 아트테크라는 이 수단을 통해서 돌다리도 두들기는 그런 삶의 태도를 배울 수 있다면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본업이 되게 사실 바쁘신 직업이잖아요. 맞아요. 네. 변호를 하셔야 되는데 언제 보고 언제 사고 하십니까? 주말에 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친구들한테는 되게 미안한 얘기인데 네. 거의 모든 약속이 항상 미술관, 그러니까 그러실 것 같아요. 미술관이거나 갤러리 옆이었어요. 뭐 밥집을 가도 이제 그 친구가 미술을 좋아하면은 일부러 이제 약속을 잡을 때 꼬시는 거죠. 그래, 뭐 여기가 좋다는데 뭐 보자 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갤러리 데리고 가는 거죠. 그림을 보고. 또 좋아해요. 오랜만에 보니까. 그래서 작품 보고 밥 먹고 작품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는 작품 보고 오는 거죠. 거의 모든 약속이 다 갤러리, 미술관 근처인 것 같아요. 부동산 투자에서도 그러잖아요. 뭐 데이트를 그렇죠, 해도 그렇죠. 임장을 하면서 해라. 그래서 저도 그래요. 저는 거의 미술관, 갤러리 근처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끝으로 저희 후레이TV 시청자분들, 네. 특히 아트테크에 관심 있는 시청자분들께 네. 한마디 해주시죠. 아트테크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투자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아트테크는 하면 할수록
나의 안목도 성장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 개발이랑 같이 할 수 있는 투자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가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계획을 세워서 다른 소비를 줄여가면서 미니멀 소비를 하면서 또 딴 얘기인가요? 아니요. 네, 그래서 여기에 조금 에너지와 시간과 좀 자원을 쓰신다면 분명히 즐거운 이제 나만의 컬렉팅, 나만의 컬렉션, 나라는 사람의 2020년이 녹아있는 작품 하나가 여러분들 옆에 올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30대지만 앞으로 컬렉팅을 계속 해가면서 제 주변에 많이 이제 컬렉팅을 같이 하려는 젊은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랑 이런저런 얘기하고 같이 그림도 보고 컬렉팅을 하면서 결국에는 한국 미술 시장이 그리고 한국 작가가 되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지금도 많이 각광을 받고 있지만 케이팝처럼 한국 미술 시장에서 이런 작가가 탄생할 수 있었던 거는 사실은 한국 사람들이 한국 미술을 너무 좋아하고 정말 장기적인 시각을 가진 그런 컬렉터들이 많았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단에 작가님의 책과 유튜브도 하시더라고요. 네. 네, 유튜브 링크를 제가 걸어놨습니다. 네, 그 영상마다 시작했어요. 네, 걸어놨으니까 거기서 좀 쉽게 풀어주시더라고요. 오늘 네, 맞아요. 인터뷰에서 다 하지 못하는 이야기들 네, 조금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씩 풀고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또 Q&A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 네, 책도 맞아요. 한번 읽어보시고 네. 네, 투자를 한번 저도 좀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공부할 게 왜 이렇게 많아? 인터뷰 할 때마다 공부할 게 자꾸 나와가지고 그렇죠. 맞아요.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잘하실 것 같아요. 아, 네. 그렇습니까? 네. 저도 팔랑귀라서 조심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촬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